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경제 5번째 주제의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에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표준 경제 이론이 같으면 고용자들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필요로 함으로써 이들은 서로를 찾음으로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성공은 바로 낮은 실업률과 노동자들의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업의 고용도 있는가에 의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 경제 이론이 같으면 노동자는 스스로 기술 훈련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생 동안 보다 높은 소득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 개발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경제 이론에서 기업과 고용자들이 인적 자본에 충분한 투자를 한다는 이러한 가정은 논리적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린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공공재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기업이나 저 기업으로 이동하므로 기업은 훈련에 투자된 효익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외적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합리적인 개인의 기업은 기술 훈련에 충원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을 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술은 담보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개인이 기술 투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해서 노동시장 실패는 구직과 구인자 간의 정보 장벽으로 비생산적인 잡매칭으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실패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실패는 바로 비시장적이나 시장 외적 제약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노동시장 실패 회복을 위해서 이런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장 정책과 국가 경제의 일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스웨덴의 경우 낮은 실업률과 함께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임금 분산으로 노동 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임금 분산을 한 것은 임금 평준화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며 기업 간 또는 산업 간 노동 이동이 용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웨덴은 바로 노동시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수행하고 이러한 정책은 분권화되어 있어서 지방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위원회는 노동기능을 방해하는 정보장벽을 훼손한 데 있으며 중요한 역할은 바로 훈련과 배치라고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 해고나 채용에 있어서 지역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해고 노동자는 보조금을 받고 노동 서비스를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중에 20%가 고용 서비스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전직 노동자들은 재훈련이나 배치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실업 보조금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간 산업 간 노동 이동은 바로 용이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노동시장은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동시장의 결점은 바로 노동시장의 결점을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고용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직업 서비스 창출 일자리는 낮은 임금을 준 직업이고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노동시장의 그 정책의 초점을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잡매치기를 위한 정보 장벽을 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어떤 현상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슈를 보게 되면 우선 고용 유연성의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OECD 국가 중 고용 유연성이 중간보다 약간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보게 되면 또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 2008년 조사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 유연성이 중간보다 약간 유연한 편이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엄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주로 대기업 정규직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경제성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조영철의 연구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의 이슈를 보게 되면 고용 서비스 기반 구직 비율이 낮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16.5%인데 바로 OECD 국가 중에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구직 경로는 대중매체 42.9%, 친척과 친구, 동료에 의해서 한 것이 35.4%, 공공직업 알선기관이 9.4%, 민간직업 알선기관이 7.1%, 기타 2.5% 순이고 고용 서비스를 통한 구직 비율이 16.5%에 불과하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서 잡의 미스매칭이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잡 미스매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잡 미스매칭 확대로 노동시장의 마찰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보면 405개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의 25.2%가 1년 이내에 첫 직장에서 조기 퇴사하고 이러한 조기 퇴사 이유로서는 바로 조직과 직무 적응 실패가 46%로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의 교육 훈련 비용은 1인당 약 5,959만 원이고 훈련 기간은 18.3개월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고용 실패는 또는 잡 미스매칭은 바로 이와 같은 고용에 주는 비용이 바로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즉 15세 29세의 실업률이 평균 4.4%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한국은 바로 이런 노동시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 노동시장 문제는 노동시장 자체에서 그 문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작은 파워는 큰 파워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큰 파워는 보다 큰 순환 내에 순환합니다.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한국 경제 순환의 관점에서 우리가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경제 정책 순환 내에서 주기적 순환하는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의 동태적 균형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정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잡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잡 미스매칭이라는 바로 뭐냐면은 구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과 구직자들이 원하는 그 인적 영향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인자들의 인재상과 구직자 인적 영향을 매칭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의 인성 오영향의 정체성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인적 영향, 즉 구직자의 인적 영향은 정체성을 가진 인성 영향과 개인의 지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인적 영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개인의 지적 특성은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 인성량은 최하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구직자의 인적 영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성 영향을 기반한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린 3-3에 보시게 되면은 인성 영향을 기반하는 자아 정체성은 바로 인적 영향 형성을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3.3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공부를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그 인성영의 역할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인성영향은 개인의 전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인적 영향과 적성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를 조화롭게 하게 되고 완전 자율 행동을 이끌어내며 개인의 비전을 만들고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고 도덕과 윤리적 행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직자의 인성 오영향 개발 교육은 바로 이들의 인적 영향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게 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잡 매칭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잡 매칭을 위해서는 이 자유 경쟁으로 기반하는 잡 매칭 시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지나 살펴본 것 같이 인성 문화가 개발된 경우 그날에는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같은 원리에서 우리는 바로 자유 경쟁 잡 매칭 시장을 위해서는 인성 문화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인성 문화가 개발되면 바로 주객체적 자기 정화가 일어나고 바로 구인과 구직자 간의 생명이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런 생명이 활성화되는 경우 구인 구직자의 파워 다소 활성화가 일어나고 이 파워 다소 속성이 동시적이고 다발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자유경쟁 노동시장의 학습은 바로 자유경쟁 잡 매칭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생명 활성화는 바로 이들로 하여금 인성 오영양 기반 자아 정성이 형성됩니다. 형성된 이 자아 정체성은 바로 구인 구직자 간의 자율인적 역량을 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인자는 자신 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구직자는 바로 조직 역량을 개발하게 돼서 기업의 경쟁이 향상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인 구직자의 역량과 자유 경쟁 잡 매칭이 결합해서 구인 구직자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게 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과 협력은 다시 바로 뭐냐면은 자유 노동시장의 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인성 문화 기반으로 노동시장을 만들어낼 경우는 바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도 국가 경제 정책의 순환 내에서 주기적 순환을 하는 노동 정책은 바로 노동시장의 동체적 균형 창출과 함께 국가 경제로성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시장의 정책을 바로 노동시장 그 자체로 보게 될 때는 그 해결적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정책은 국가 경제 정책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작은 파워는 큰 파워 순환 내에 순환하고 큰 파워는 더 큰 파워 순환 내에 순환합니다. 우리가 자유 경쟁 시장이 인성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것도 학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이 바로 인성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될 경우 바로 자유 경쟁의 잡 매칭이 시행되고 또한 구직자와 구직자는 자기의 인적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자유 경쟁 잡 매칭 시장과 구인 구직자 간의 자율적 역량이 결합돼서 구인 구직자와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경쟁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 경쟁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한 그 노동정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성 문화를 기반한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구직자들의 인성 오영양 정체성을 개발을 통해서 바로 이들의 역량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동시에 요구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국가기술개발 정책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